아직 한 바퀴 못 들리실 수도 있죠.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열흘이면은 충분해요. 직장이나 일 하시더라도 퇴근해서 한 2시간 정도만 낼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합격의 목표면은 내가 진짜 죽어도 안 헤어져. 이 부분은 봐도 너무 모르겠어. 이런 부분 넘겨도 80점만 넘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영상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키워드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 붙잡고 문제 풀면 되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놓지 마시고 정말 충분한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응원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면은 진짜 가능합니다. 그 지금까지 올려드린 6강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직전 한두의 기출 정도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73회 기출 직전에 했던 72회 기출 있어요. 그거 2개 정도는 좀 반복해서 정답 선택지만 보지 마시고 오답인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난이도가 항상 관심사잖아요. 73회가 좀 쉬웠어요. 쉽기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았어서 출제위원들이 살짝 조정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73회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어렵다라는 게 그냥 시험이 어렵게 난다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까다로운 선택지들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선택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답만 찾으면 된다. 내가 오답 선택지 2번은 태어나서 처음 봐. 상관없어요. 답이 5번인 것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강단 있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은 너무 많이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부담만 되고 제대로 한 문제도 건지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진짜 한두 개라도 제대로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 나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다. 라고 해도 한 5-6개 정도 추천합니다. 대신에 그 5-6개 시간 여유가 된다면은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좀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능검은 오답이었던 선택지가 이번 시험에서는 정답 선택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선택지 분석 조금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사 어렵죠. 문화사는 사실 문화사가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거의 딱 한 문제 정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문화사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일단 정치사 파트를 좀 더 확실하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문화사도 의미가 생겨요. 문화사가 어렵다. 일단 전체 흐름을 좀 완벽하게 머리에 넣고 여유가 된다면 그때 문화사를 좀 공부를 해보자. 이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능검 심화 73회 기출 모든 문제에 대한 선택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국사의 큰 흐름이 잡히셨으면 기출문제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사는 특히 한능검 반복해서 정말 선택지가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1운동 하면은 이 키워드 맨날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단골 표현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선택지 나오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그 부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선택지, 모든 키워드를 다 알아야 되냐?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외웠다면 내가 외운 만큼만 갖고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그 감을 문제 풀면서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키워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유재산, 계급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비파형 동급이 나왔고 민문이톡이 나왔습니다. 깨알같이 고인돌도 있어요. 이건 어느 시대죠?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의 대표 청동기 때는 벼농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벼농사를 짓고 반달돌칼로 수확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1번 보면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고려시대입니다. 사실 소를 이용해서 기피가리가 시작된 거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에 문헌에 나와 있는데 이 시작한 거는 삼국시대고 일반화된 건 고려다. 이렇게까지는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소를 이용해서 기피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려를 묻는 문제니까 기피가리, 고려 이렇게만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3번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내 집이 없던 시대 구석기 시대죠. 주먹도끼, 뗀석기 이것도 구석기의 키워드입니다. 가락바퀴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석기의 중요한 특징이죠. 2번 볼게요. 가에는 내가 아는 키워드 연개소문이 있어요. 나에는 건모장과 안승이 있습니다. 이 관련한 시기 상황을 좀 잠깐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7세기 상황이죠. 7세기에는 위에 고구려에서는 수나라, 당나라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죠. 먼저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그거를 막아낸 장군 을지문덕이죠. 대표 전투가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선 나라 당나라가 있죠. 이 당나라 때는 고구려도 입장이 좀 달랐어요. 아, 우리 당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머리 숙이자 라는 파, 아니야 끝까지 싸우자 라는 강경파가 있었죠. 이 중에서 이 강경파였던 연개소문이 아, 우리 머리 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파, 왕과 신하들을 다 제거하고 본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 연개소문 시기에 그래서 당나라와 전쟁이 계속 있었죠. 그 사이에 우리 밑에 백제랑 신라는 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제가 신라의 유충지였던 대하성을 공격합니다. 대하성에 함락돼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아,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는 연개소문을 찾아갑니다. 연개소문한테 우리 동맹 맺자 제안을 했는데 연개소문이 거절하죠. 그래서 그 길로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이 결성이 되고 백제가 멸망을 하고 이어서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백제의 부흥운동 하면은 우리 두 글자, 네 글자로 외우자. 복심, 도침이 있고 네 글자 흑치상지가 나오면 아, 이거 백제의 부흥운동이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우리 딱 2명, 건모잠, 안승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까지 끝냈어. 다 일단락 됐는데 이제는 당나라가 자꾸 요 한반도로 호시탐탐 넘봐. 아, 우리가 그냥 신라까지 다 먹어? 그래서 이제는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 대표 전투 2개 외우시면 좋겠어요. 기벌포 전투, 매소성 전투가 나오면은 아, 이거 삼국 통일이 되는 마지막 과정, 나당 전쟁이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는 지금 연개소문이 나왔으니까 당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는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하려면 일단 멸망을 해야 돼. 멸망을 하려면은 나당 동맹이 체결이 돼야 되니까 4번 김춘추가 당으로 가서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 가나 사이 시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어렵다 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가나 사이 시기를 봤는데 둘 다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나만 자꾸 푸시면 돼요. 나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잡히고 나면 나의 직전 상황만 찾으면 됩니다. 가는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문제 풀면 좀 어떨까 팁을 드려봅니다. 자, 1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거는 살수대첩이니까 수나라 전쟁 상황이죠. 가 전의 상황입니다. 기벌포가 나왔으면은 우리 나당 전쟁 상황이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끝나고 그 뒤의 상황이죠. 관구검 환도성 전투가 나왔어요. 이거는 3세기 고구려 초 상황입니다. 이 환도성 전투가 지금 최근 한 10번 시험 중에 3번 정도 나온 키워드거든요. 근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까 검모잠 나왔죠. 여기는 관구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이름에 검자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검이 들어간다. 아, 고구려. 이런 식으로 저는 연상해서 외워봤습니다. 자, 5번 장문효가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발에 무왕을 묻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답이 4번이죠. 3번 볼게요. 나라를 묻네요. 수로왕이 나왔어요. 수로왕이 나오면은 이거는 가야를 묻는 문제죠. 우리 가야가 나오면 딱 하나, 건국과 멸망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건국을 한 왕 수로왕이 있고 멸망은 신라 법흥왕과 진흥왕에 이어서 신라의 복속이 됩니다. 철생산으로도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신라 진흥왕 때 신라의 복속이 되죠. 잠시만요. 제가 가리면 안 되죠. 자, 2번 집사부, 14부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신라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게 가자면은 집사부는 신라, 14부는 통일신라인데 그렇게까지는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그냥 신라라고만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집사부, 14부 이게 최근에 10번 시험 중에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좀 낮은 그런 선택지니까 내가 먼저 다른 거 외우고 여유가 되시는 분만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살 철역은지가 나왔다. 이거는 중요하죠. 고구려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출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 나라의 부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사출도가 있습니다. 부여씨가 있다. 이거는 백제예요. 백제가 굉장히 부여를 좋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백제의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쳤죠. 그래서 뭔가 부여가 나왔어. 근데 삼국시대를 물어? 이거 백제다. 이렇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나라를 묻는 문제가 저번에는 4번에 나왔어요. 여러 나라 특징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맨 위에 있던 부여는 제천행사로 연고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출도가 있었죠. 그리고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보상한다. 일책 12법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고구려는 제천행사 동맹 그리고 혼인제도인 서옥제 회의 형태로는 제가회의가 있었죠. 고구려 밑에 옥저는 고구려랑 가까이 있다 보니 매번 고구려한테 약탈을 당했던 좀 짠한 나라였습니다. 옥저는 여자애가 어릴 때 미리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다가 애가 좀 크면 결혼하고 며느리로 삼는 그런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의 뼈를 한 곳에 모아두는 가족 공동무덤 형태인 골장제도 있었습니다. 특산물로는 소금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구려가 약탈해 갔죠. 군장은 읍군 삼로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동해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해는 제천 행사로 무천이 있었고 음락간 경계를 중요시했다. 책화가 있습니다. 옥조 동해 둘 다 군장을 부르는 호칭이 읍군 삼로였어요. 자, 밑에 마한, 진안, 변안, 사만이 있었죠. 사만은 5월 10월에 계절제가 있었고 이 사만은 군장하고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장은 신지읍차라고 불렀고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 소대를 세워놔서 소도라고 불렀죠. 자, 문제 볼게요. 삼로라고 불렀대요. 근데 삼로, 읍군 삼로는 옥조도 쓰였고 동해도 쓰였으니까 둘 중에 뭐지? 소금이 나왔다. 옥저네요.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목각에 안치했대요. 골장제, 이거는 옥저네요. 나는 신지읍차가 있었고 5월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다. 이거는 사만이죠. 사만의 중요한 특징 소도가 있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거는 부여의 중요한 특징이죠. 번금 8조가 나오면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좀 생소한 키워드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거. 고조선 하면 8조법, 번금 8조는 고조선이 나온다면 반드시 들어갈 키워드입니다. 제가 회의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회의 제도죠. 12배로 배상한다. 일책 12법 부여입니다. 5번 볼게요. 왕을 묻네요. 고구려 군사가 패배했대요. 그리고 백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고흥이 서기를 썼다. 이거는 백제의 근초고 왕이죠. 근초고 왕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게요. 근초고 왕은 딱 이거 3개만 나오죠. 근초고 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연 왕입니다. 그래서 막 정복 전쟁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하죠. 그리고 평양성에서 고구려 왕이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근초고 왕에게 고구려 왕이 죽죠. 너무 원통하게 죽었다. 고국 원왕이 백제 근초고 왕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표현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아니면은 백제의 침략으로 고구려 왕이 죽었다 나오면은 다 백제의 근초고 왕입니다. 그리고 근초고 왕 때는 일본의 왕한테 칠지도를 하사했다. 이 7군데의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죠. 칠지도 해도 근초고 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복을 해서 나라를 많이 넓혔어. 자랑해야죠. 그래서 아까 고흥을 시켜서 역사서를 쓰게 합니다. 그게 서기죠. 자,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고국 원왕이 전사하였다. 4번이 정답입니다.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정말 알아야 돼요. 백제의 무왕을 묻는 문제죠. 대하성을 함락했다. 이거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입니다. 이 대하성 함락 이후에 김춘추가 연개소문 찾아가고 거절당하니까 당나라 찾아가서 나당연합이 체결이 되죠. 자, 3번 사비로 천도하고 남부여로 이름을 고쳤다. 이거는 백제의 성왕입니다.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건 백제의 침류왕인데 침류왕은 몰라도 돼요. 이 시기만 알면 됩니다. 근초고왕이 먼저 영토를 넓혔고 그 다음에 백제는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 순서만 아시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 이거는 고구려의 광개토 왕이죠. 광개토 왕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광개토 왕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꼽아라.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광개토 왕은 우리 백제에 대한 복수. 그래서 백제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만주 지역에서 애들이 쳐들어와. 내가 후방을 먼저 튼튼히 해야겠다. 만주를 정복하죠. 그리고 신라가 우리 왜군이 너무 많이 쳐들어와요 하면서 SOS를 치니까 안되지 하면서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시킵니다. 신라의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이 호우명 그릇이 발견이 돼요. 얘를 딱 보니까 광개토 왕이 신라를 도와줬대 라는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이 나오면 광개토 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왕의 아들 장수왕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비석을 하나 세우죠. 이게 광개토 대왕 릉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죠. 호우명 그릇이죠. 1번은 그 포항에 있는 신라 비석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2번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몰라도 됩니다. 3번은 가야에서 발견된 철기예요. 철로 된 갑옷이 발견되면 가야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은 청동기 시절의 유물이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5번 호우명 그릇 이 모양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해공왕 피살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대요. 무열왕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해공왕이 죽었다.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졌다. 이거 지금 통일신라 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이 상황의 대표 반란 2번 김원창의 반란이 있죠. 1번 김흠돌이 나왔다. 언제죠? 통일신라 때 신문왕을 묻는 문제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이거는 신라
진흥왕 때죠. 역사서가 자꾸 나오니까 역사서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삼국시대 역사서 이거 3개죠. 먼저 백제는 아까 근초공왕이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했다. 신라는 진흥왕이 영토 많이 넓혔잖아. 자랑해야지. 그래서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했다. 고구려는 영양왕 때 수나라 100만 대군을 내가 막아냈어. 아 이것도 자랑해야지. 그래서 이문진을 시켜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이렇게 3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복심, 도침. 두 글자 나왔다. 부여까지 나왔어요. 아까 부여가 나오면 백제다. 백제 중에서도 복심, 도침 나왔으니까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이죠. 5번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됐다. 이거는 신라 선덕여왕을 묻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적 특징입니다. 자 8번 볼게요. 국가를 묻는 문제네요. 여기 보면 영광탑 있고 이불병자상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죠? 발해죠. 이 두 가지 유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여드릴게요. 영광탑, 이불병자상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주자감은 발해에 있던 교육기관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해에 중정대에 있었다. 맞고 인한대흥 연호 사용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거란도 영주도가 있었다. 예, 이것도 맞아요. 좌평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거 지금 백제를 말하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안 다뤘던 발해의 또 중요한 특징들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발해는 일단 대조영이 건국을 했죠.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위쪽에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이 대조영의 아들 무왕이 장면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를 공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발해구나.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던 거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주 무려 62개로 쪼개서 관리를 했다. 62주가 나와도 발해입니다. 그리고 이 발해 지역 중에 솔빈부라는 지역에서 말이 유명했대요. 그래서 솔빈부에 말이 유명했다. 이것도 발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의 제도를 많이 본따왔죠. 대표적인 게 정당성, 선조성 이런 게 나와도 발해입니다.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굉장히 성대한 나라가 하나 있다. 그게 발해다. 해서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가볼게요. 제도를 묻는 문제예요. 보시면 얼굴이 아름답고 덕행이 있는 자를 선발했다. 이거를 국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무슨 랑이 있었대요. 이거는 화랑이겠죠. 화랑은 신라의 대표적인 제도죠. 우리 신라 제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라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 골품제가 있었다. 뼈의 품격을 세웠다. 그리고 골품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아까 얼굴이 아름다운 자를 선발했다고 했잖아요. 화랑도를 운영했다. 화랑을 국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의 제도로는 화백회가 있었죠. 만장일치가 되어야 통과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골품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제한하였다. 자, 1번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이거는 어느 나라죠? 고구려 때 전성기에 포문을 연 왕, 고구려의 소수림 왕입니다. 활인설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인데 이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정사함 회의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백제 회의를 정사함 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사함 야외에 있는 암석이에요. 백제입니다. 우리 도병마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고려의 정치기구를 말하는 거죠. 자, 10번 인물을 묻네요. 태봉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태봉은 누가 세웠죠? 궁예가 세운 나라죠. 우리 후삼국 시대 잠깐만 볼게요. 먼저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 궁예가 있습니다. 이 궁예는 정치기구로 광평성을 운영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 궁예, 광평성 꼭 연결시켜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예는 국호 이름을 여러 번 바꿔요. 태봉이라고도 하고 마진이라고도 합니다. 수도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죠. 그리고 또 하나 궁예가 점점 폭정이 심해지니까 신하들이 궁예를 죽이고 왕건을 왕으로 세우죠. 후백제는 견훤이 건국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지금의 전주 지역, 완산주 지역에 세우고 우리 중국에 있던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외교 활동도 했다. 후백제입니다. 이 견훤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첫째 아들이 차기 후보가 못 되니까 여기에 분노를 해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죠. 그래서 견훤이 거기에 열이 받아서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왕건한테 나라를 바친다 하면서 거기에 투항하죠. 이게 후백제 견훤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볼게요. 궁예를 묻는 문제니까 지금 정답은 광평성 4번이 정답이죠.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이 됐다. 이거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보통 그 나라가 멸망을 하면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의 말로가 좋은 적이 없어요.
우리 떠올려 보면은 정말로 말로가 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극진히 대접받았던 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이 경순왕이 눈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차피 신라가 망할 거는 뻔해. 고려가 사만을 통일하든 후백제가 사만을 통일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 이길까 하다가 후백제는 뭔가 얄미운 거야. 경순왕 이전 왕 경혜왕을 견훤이 죽였거든요. 후백제는 싫어. 눈치를 보다가 고려가 정말 힘들 때, 왕건이 정말 힘들 때 신라를 고려에 바칩니다. 왕건이 이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순왕을 경주의 제1대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해주죠. 자, 2번 12목. 이거는 숙제를 정말 열심히 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받아들여져서 생긴 기구죠. 이거는 고려 성종 때 일입니다. 우리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무슨 도감이 나왔다. 고려시대예요. 이거는 고려 중에서도 원간석기 때의 일입니다.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아까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냈다. 다 후백제 때의 일이죠. 자, 11번 왕을 묻는 문제네요. 고창전투가 나왔고 견훤을 물리쳤대요.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이죠. 이 왕건이 왕이 되면서 고려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려랑 후백제는 서로 적이었죠. 그래서 견훤을 물리쳤다 나오면은 왕건도 됩니다. 자, 왕건은 노파심이 많았다. 잔소리가 많았다. 아, 후대 왕들이 나만큼 할 수 있을까? 신하들이 좀 나만큼 할 수 있을까? 정답이 5번이죠. 정계와 계백요소를 지었다. 1번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문종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화폐의 진심이었던 고려의 숙종이죠. 쌍기, 과거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고려의 4대 광종 때 일입니다.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우리 교육의 왕 그리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국방의 왕 예종 때의 일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국가의 경제 모습이네요. 국가를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키워드 3사 그리고 안찰사가 있거든요. 나온 김에 고려의 정치기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3사는 고려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부서였어요. 그리고 이 역할이 나중에 조선의 호조로 흡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고려에서 3사는 회계를 담당하였다.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개경 바로 옆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었죠. 자, 고려를 묻는 문제인데 솔직히 내가 3사 안찰사 모르겠어. 이걸로 고려를 못 잡아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11번을 쓱 봤더니 고려야. 13번을 쓱 봤더니 고려야. 그러면 12번은 고려겠거니 하고 푸셔도 됩니다. 네, 이런 게 저 문제 푸는 감이니까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려를 묻는 문제니까 1번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었다. 네, 1번이 답이죠. 우리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때의 일입니다.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중요하죠. 신라 전성기에 포문을 연 왕, 신라 지징왕 때의 일입니다. 우리 광산, 덕대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죠. 농사직설이 보급되었다. 우리 땅에 맞는 농법설을 썼다.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13번 볼게요. 왕을 묻네요. 보면은 이자겸이 나와요. 척준경도 나와요. 금도 나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나와요. 이거 지금 고려의 인종입니다. 고려의 인종? 인종이 중요했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문벌 귀족 중에 가장 권력이 셌던 사람 이자겸이 있었죠. 이자겸은 아까 우리 교육의 왕, 국방의 왕 예종한테 자기 둘째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인종이 되죠. 이 정도로 이자겸의 권력이 셌다. 너무 권력이 세니까 당시에 고려의 최고 부신 척준경한테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인종이 척준경한테 이자겸을 물리쳐주면은 내가 너 반란 일으킨 걸 용서해줄게, 상도 줄게 하고 척준경이 그 말을 듣고 이자겸을 제거하죠. 그랬더니 인종이 이번에는 척준경을 배신하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자겸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이었어요. 여진이 금나라를 세웁니다. 금나라가 우리 이제 어엿한 나라야. 우리 때 힘세.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고개 숙여 하고 사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자겸이 이거 거절하려면은 전쟁해야 되잖아. 근데 전쟁을 하면 자기의 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사대를 요구를 받아줍니다. 이게 너무 불만이었던 사람 중에 묘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묘청이 이자겸의 난으로 이자겸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우리 그때 사대한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금나라를 정벌하자 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개경파의 대표로 가서 묘청을 진압을 하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묘청의 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최충원의 봉사십조. 최충원은 무신집권기 때 나왔던 사람이죠. 동북구성이 나오면 예종입니다. 동북구성이 반환됐는데요. 네, 동북구성 만들어지고 1년 만에 여진이 하도 징징거려서 반환해줬어요. 그래서 반환이 된 것도 예종 때입니다.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 사실 이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돌아왔다가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5번 광덕 중품 광 나오면은 고려의 4대
광정이죠. 14번 망이가 나왔어요. 이거는 언제죠? 무신집권기 때입니다. 무신집권기 때 사회가 혼란해서 여기저기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게 무신 싫어하는 문인들의 반란, 김부당의 난, 조이총의 난이 있죠. 나머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미음이 많이 들어간 반란이다. 그래서 특수행정구역 망소의 난이 있죠. 그리고 농민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있습니다. 우리 천민의 반란, 우리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의 반란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망의를 묻는 문제니까 정답이 2번이죠. 소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안동도호부가 설치됐다. 이거는 삼국통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그 한반도 땅을 넘봤던 그때의 일입니다. 우리 신라 말 아니죠. 통청운동이 나오면은 이거는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입니다. 과전이 나왔다. 이거는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이죠. 고려의 말 상황입니다. 군사 조직을 묻네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대했대요.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갔다. 이렇게 갔다.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갔다. 이거는 지금 대몽항쟁 시기에 삼별초를 묻는 문제죠. 삼별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된 거, 이거는 뭐죠? 광군이죠.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이거는 삼별초 이후의 원간섭기 시기입니다. 우리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마귀를 물리친다. 이거는 여진 때 여진을 위해서 만든 별무반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의 홍산, 왜구를 격퇴했다. 이거는 고려의 말 상황이 되겠죠. 자, 16번 역사서를 묻는 문제네요. 문화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승유가 나옵니다. 이승유가 중국과 구별되는 역사인식으로 책을 썼다. 이 책 제왕운기죠. 제왕운기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3번이죠. 당군의 고조선 건국이야기가 수록되었다. 1번 남북국이 나오면 건 언제죠? 조선 후기 때 유두공이 쓴 발해고입니다. 2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담았다. 이거는 스님이었어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우리 4번에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이거는 각훈의 해동 고승전입니다. 우리 5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아까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죠. 고려의 역사서에서 안 나온 게 딱 한 건 더 있어요. 이규보의 동명한편입니다. 이규보라는 사람이 무신집권기 때 사람이에요. 문인인데 이 당시에 문인들은 다 무신들을 안 좋아했거든요. 다 싫어하는데 이 이규보는 무신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무신들의 친구 이규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17번 볼게요. 왕을 묻네요. 여기 보면은 기철 세력을 숙청했다.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다. 이 왕, 원 간섭기를 끝낸 왕, 공민왕이죠. 공민왕의 대표 업적,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면정 도감을 설치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의천의 천태종, 의천이 숙종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초예요. 그래서 문벌귀족 시기가 됩니다. 만적은 아까 최충원의 노비였잖아요. 그래서 무신집권기입니다. 최충의 문헌공도, 이거는 문벌귀족 시기의 대표 학자죠. 이규보의 동명한편, 아까 이규보는 무신들의 친구다. 그래서 무신집권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고려의 대응인데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래요. 나라를 찾는 건가 봐요. 화약과 화기를 제조했고 최무선이 이거를 이용해서 진포대첩을 물리쳤대요. 이거 뭐죠? 화포를 제작했고 누구한테 써보지? 왜구가 쳐들어오네? 왜한테 써봐야지? 하는 진포대첩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침입이 있었는데 대표 전투, 최무선의 진포전투, 최영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이 장군이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스시마를 토벌하였다.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이 선택지가 박이가 스시마 섬을 토벌할 때 스시마를 토벌했다라고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고려 말 상황이구나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아까 또 나왔네요. 광군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죠. 경성과 경원이 나왔다. 이거는 조선 때 여진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이거는 조선 효종이죠. 청나라에 대한 북벌을 추진했었죠. 8만 대장경을 간행했다.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이거 종교 승리, 문화 승리하자 하면서 간행한 게 8만 대장경이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네요. 먼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을 설명하는 대표 문장이에요. 사초와 시정기를 종합해서 편찬했다. 맞습니다. 나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됐다. 맞죠. 청주가 진짜로 직지의 도시예요. 가면은 이렇게 직지시장 있고 직지대로
대로 있고 직지 박물관 있고 정말로 직지와 관련된 게 많이 청주에 있습니다. 이 직지가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죠. 자, 다 조선 왕조 의궤. 이거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한테 약탈됐다. 맞습니다. 허준이 쓴 책 동의보감 있죠. 그럼 정답은 5번인데 이 5번은 조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국왕의 비서기관이 승정원이었다. 이거는 중요해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마의 일성록은 이거는 왕들이 쓴 일기예요. 이 정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인물을 묻네요. 여기 보면은 조선 건국을 주도했대요. 그리고 조선 경국전이 나왔습니다. 이거 누구죠?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렇게 외쳤죠. 우리는 더 이상 불교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유교의 나라다 하면서 불시잡변을 썼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우리 개유정난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때 축출된 사람은 세종시대 때 사군육진 개척한 김종서가 있죠. 그래서 개유정난이 나왔다. 그러면은 김종서 그리고 그때 권력을 잡은 세조까지 연결시켜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나왔다. 이거는 주세붕이라는 학자였어요. 참고로 이 백운동 서원을 명종이 소수서원이라고 글씨를 써서 현판을 내려줍니다. 이거를 사획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운동 서원, 소수서원 같은 서원입니다. 종종 이게 문제로 나와요. 자, 해동 제국기를 편찬했다. 이거는 조선의 신숙주죠. 우리 성학십도를 지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리학의 개념을 그림으로 그린 책. 이거는 이황이 쓴 책입니다. 자, 왕의 업적을 오른 것은 왕을 묻네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 이 왕은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중요한 하나의 유물이죠.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금형을 설치했다. 이거는 조선의 숙종 때의 일이죠. 악학개범을 완성했다. 이거는 성종 때 성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현, 성종, 악학개범입니다.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했다. 백과사전이죠. 이거는 영조 때 일입니다. 우리 현직 관리한테만 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너무 중요하죠. 세조 때 일입니다. 더 이상 퇴직하면은 월급 안 줘. 현직 관리한테만 줄 거야. 이게 직전법이죠. 자, 가 국가를 물어요. 보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한테 원군을 보냈대요. 이거 어디죠? 명나라죠. 자, 이거는 내 선택지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나선정벌 때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효종 때 청의 요구로 조총부대 파견했죠. 하정사, 천추사, 사절단을 보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중요하죠. 조선 숙종 때 일입니다.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대. 넘어갈게요. 자, 5번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했다. 공녀가 나왔어. 무슨 도감이 나왔어. 이거는 고려 때고 공녀가 나오면은 이거는 원간섭기 때 대표 키워드였죠. 자, 그러면은 2번하고 4번 남았는데 우리 무역을 허용했대. 우리가 명나라한테는 4대 관계였잖아요. 근데 명나라한테 그래 특별히 무역을 허용해 줄게. 이럴 순 없죠. 이거는 지금 일본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명나라 때 사절단을 되게 자주 보냈어요. 왜냐면 우리가 100만원어치 선물 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명은 아 형이야 하면서 300만원어치 선물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절단을 좀 자주 보냈고 명나라가 이렇게까지 자주 오진 않아도 돼 했던 사절단이 나왔다. 명나라입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선시대의 사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사화 잠깐 짚고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4차례에 이어서 살인들의 화가 있었죠. 4대 사화. 이 4대 사화 중에서 2번은 연산군 때 있었죠. 하나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일어난 무오사화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야 우리 어머니 사약 먹고 죽었다고 하는 패비은씨 사사사건으로 일어난 갑자사화 있었죠. 그리고 반정으로 중종의 왕이 되고 중종 때는 이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명종 때 명종이 12살의 나이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니까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고 그래서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윤원형, 윤임 그래서 윤씨들이 많이 보여 아 이거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앞글자 따서 무, 갑, 기, 을 이렇게 순서로 외웠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채팅장에 무어? 갑자기 기묘한 을사사화라고? 라고 알려주셔서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자, 톡정으로 흔들리는 조선 벌써 감이 오기는 하는데 폐위까지 됐대요. 그리고 조의제문을 구실로 사림을 탄압했다. 이거 무오사화였죠. 연산군을 묻는 문제네요. 연산군 때 사화가 하나 더 발생했다. 어머니가 사약을 먹고 죽었어. 네, 정답은 5번이죠. 1번 이갈의 난이 발생했다. 이거는 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단종의 복위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세조 때 발생했죠. 영창대군을 죽였다. 이게 나오면은 광해군이죠.
조광조 일파가 제거됐다. 조광조가 나오면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지역 문제인데 저번 시험에는 쉽게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에 쉽게 나왔으면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정봉수가 후금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 이거는 정묘호란 때 저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던 용골산성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정봉수의 용골산성 전투예요. 나번 김준용이 나왔어. 김준용은 병자호란 때 있었던 광교산 전투가 있어요. 이 광교산이 경기도 광교 거기 바로 위에 있는 산이 광교산입니다. 남한산성에서 광교산까지 걸어서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남한산성 근처에서 광교에서 있었던 전투 김중용의 광교산 전투가 병자호란의 대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다 신립의 전투.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 있었고 충주 지역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피난을 갔죠. 5번 임진왜란 때 권율이 나왔으면 이거는 행주산성이죠.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행주산성 근처에 맛집이 많아요. 자, 기구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이거는 조선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개념 영상에서는 따로 안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수령, 그러니까 사또라고 불렀죠. 이 수령들을 임명해서 다 내려보냈어요.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수령 옆에 향리, 그러니까 아전들이 수령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지방의 토착 양반들입니다. 이 유황소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은 수령이 딱 왔어. 근데 뭘 잘 못해. 그러면은 순수 자문을 줬어요. 이거 우리 지역에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수령을 좀 견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향리들이 수령을 괴롭혀. 막 텃세 부려. 이러면은 향리한테 가서 어디 양반한테 하면서 수령을 좀 편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토착 양반 유향소를 임명하는 거. 이거는 너가 우리가 수령 보내니까 좀 잘 좀 봐줘 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경제소에서 이 유황소의 인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서울에 있대요. 서울에 있고 지방의 풍속을 유지했다. 이거를 지금 경제소를 묻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경제소에서 한 역할 유황소의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1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3사로 불렸는데 4로는 시작 안 해요. 홍문관입니다. 이거는 성종 때 만들었죠. 은대학사라고 칭하였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을 은대학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등용되었다. 정조 때 만든 규장각이죠. 대사성이 나왔다. 이거는 성균관이에요. 드라마에서 성균관 대사성 나으리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는 들리실 거예요. 성균관 대사성 나으리 나오면 성균관이다. 26번 그림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죠. 여기 보면은 겸재가 나왔고 진짜 경치를 그렸다. 진경산수화의 대표 겸재정선이 있죠. 경제정선의 대표 작품 2개 인왕제색도 금강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김홍도 작품, 조선 후기 작품인데 2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3번은 신용복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 그림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있을 것 같잖아요. 연애하고 있을 것 같잖아. 이런 풍속이 나오면은 조선 후기의 그림의 형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조선 후기예요. 작품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조선 후기야.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5번에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거는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라는 거 눈에 꼭 익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묻네요.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났대요. 이거는 철종 때 일이죠. 임술농민 봉기를 막으려고 설치한 것 삼정 이정청입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윤지충이 처형된 신의 박해가 일어났다. 이거는 정조 때죠. 어머니 제사를 안 지내? 이거는 안 돼. 라고 일어난 박해, 신의 박해입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남영군이 무려 흥선대원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묘를 도굴해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자, 장용령이 창설되었다. 장용령은 정조 때의 기구죠. 환국은 숙종하면은 환국이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키워드 뭐가 있죠? 자, 선무공간이라는 키워드 있습니다. 선무공간이 나오면은 이거는 영조 때 균역법이죠. 군역을 2필에서 1필로 깎아줬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토산물을 쌀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거는 광해군 때 굉장히 중요한 법 대동법이죠. 신의 통공, 우리 난전을 금하는 걸 폐한다. 금난 정권을 폐한다. 정조 때의 일입니다. 우리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눴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나 복잡하게 고민했던 왕
세종 때의 일이죠. 우리 설정, 수세제, 덕대, 광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조선 후기의 경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건을 묻네요. 김옥균, 홍영식 나왔어요. 이거는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의 중요한 특징 3가지.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조약이 2개가 체결이 됐는데, 하나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원한다는 한성조약, 또 하나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지들끼리 맺었죠. 우리 둘 중에 한 국가가 조선 땅에 군사를 보내게 되면 다른 나라는 동의 없이 군사를 보낼 수 있다 라고 지들끼리 체결한 텐진 조약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3.1천하로 끝났죠.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홍범 14조가 반포됐다. 이거는 갑오개혁인데, 갑오개혁 중에서도 2차 갑오개혁이죠. 고종이 종묘 앞에 딱 나가서 우리 선현들께 고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시작이 됐죠. 통일기무화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죠? 팔팔한 조선을 만들자. 1880년대 초 상황입니다. 우리 조일통상장정, 조선의 곡식을 무제한 유출할 수 있다라는 강화도 조약하고 함께 체결한 부속조약이죠. 조일통상장정 1876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식 군인들한테 차별 대우하지 마라 라고 일어난 반란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30번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네요. 우리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한 시기, 이때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소거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사에서 중인이 나타났대요. 우리가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하고 다를 게 뭐냐, 우리도 문화활동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선 후기 상황 맞습니다. 상평통보, 보부상이 나왔다. 조선 후기죠.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산떼놀이 공연을 했다. 이것도 우리 시장에서 자주 이런 공연 열렸겠죠. 조선 후기 상황 맞습니다. 제위보는 고려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사이 시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김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큰 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학을 창시한 사람 최재우가 있죠. 이 최재우가 처형이 됐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났고, 우리 동학농민운동은 군수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일어났죠. 그래서 고부밀란이 발생을 하니까 이 조병갑이 나타난 사건이 그 다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부밀란이 발생을 하니까 조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더니 이용태가 뭐야 이거 조병갑이 잘한 거네, 너네가 잘못한 거네 하면서 조병갑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게 나라야? 하고 확 일어나죠. 일어나고 나서는 우리가 파죽지세로 다 이깁니다. 그 대표 전투가 황룡총, 황토현 전투, 이 2개가 있죠. 그 다음 상황이고, 우리가 급기야는 전주성까지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정부가 깜짝 놀라죠. 뭐야 전주성이 무너졌어? 하면서 우리 화해하자, 더 이상 올라오지 마. 그래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에서 이때 청나라한테 SOS를 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땅으로 들어오고, 우리 10년 전에 텐진조약 맺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청나라 간다, 우리도 갈래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안 하고 갑자기 경복궁을 점령을 하죠. 경복궁을 점령하고는 이제 급기야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이때 일어나니까 동학농민군들이 뭐야 외세가 문제네, 외세를 몰아내자 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죠. 이 2차 봉기가 일어날 때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우리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전봉준이 체포가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죠. 이 순서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네요. 그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묻네요. 우리 외국 상인들이 한성을 침투했대요. 그래서 막 상인들이 피해를 본대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되고 난 그 결과물이죠. 이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발음이 어려워요. 이거는 이모군란 직후에 체결이 되었죠. 1882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이거는 1908년인데 그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에 설립이 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동척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다. 조선의 부동산을 요구했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막은 단체 어디죠? 보안회죠. 1904년에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킵니다.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이거는 1차 한일협약 이후에 일어난 사업이죠. 회사령이 나오면은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1910년대의 상황이죠. 자, 운동이네요. 운동을 물어요.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갚는다. 돈을 갚자. 돈을 갚자. 이거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국채보상운동 하면은 가장 이어서 알아야 될 키워드, 대한매일 신보가 지원을 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조선 총독부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총독부가 나오면은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이때 1907년이니까 이때는 통감부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1대 통감이었죠. 그 상황이니까 이번은 아닙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 백정 차별 그만해라. 이거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형평운동이죠. 자, 4번 조선민립대학 기성에 우리 조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 이것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1920년대 상황이죠. 외국에서 노동단체에서 격려 정문을 보냈다. 우리 너네 지지한다, 응원한다. 언제죠? 이거는 원산 총파업이니까 1929년, 1920년대 상황입니다. 조약을 물어요. 이때가 또 여러 가지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우리 국권이 피탈되어 가는 그 상황이니까 그 과정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권 피탈의 슬픈 과정이죠. 처음 제1차 한일협약은 전쟁 중에 체결이 됩니다. 러일 전쟁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외교에는 스티븐스, 재정에는 메가타가 오는데 이 메가타가 주도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죠. 그래서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유통을 시키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고문 정치가 아니라 통감 정치가 이루어지죠. 제1대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한테 사살당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다. 그런데 고종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뭐야, 내가 이거 옥새도 안 찍었어. 을사늑약 무효야 하면서 이거를 좀 세계에 알리자 하고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거를 문제를 삼죠. 뭐야, 외교 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특사를 보내? 이거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군대도 강제 해산을 시키죠. 그리고 다다음 해 1909년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하는 기후각서가 체결이 되고 그 다음 해에 강제 한일 합병이 일어나는 경술국치가 일어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을 묻네요. 주요 키워드 외교권을 박탈했대요. 이거는 을사늑약 1905년 상황입니다. 을사늑약의 주요 키워드 4번이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러일 전쟁 중에 체결이 되었다. 사실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될 조약이 몇 개 있어요. 뭐 한일 은정서도 있고 몇 개 있지만 통상적으로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하면은 1차 한일 협약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최애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했다. 이거는 미국하고 맺은 조미수어 통상조약이죠.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우리 병인 양요의 그 PTSD가 올라온다. 이거는 프랑스와의 조약입니다.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발견됐다. 우리 고문 정치, 이거는 1차 한일 협약이죠. 자, 시기를 묻네요. 보면은 한성 전기회사가 나오고 전차가 나와요. 이거 다 1890년대 말 1900년대가 들어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리 이때가 되면은 한성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장면이었죠. 보면은 전차가 다니고 막 서양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이 전차에 한성 전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문제 볼게요. 척화비가 세워졌대요. 척화비는 지금 신민양요 직후에 세워졌으니까 1870년대 초 상황입니다. 우리 일본과 조약,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1876년, 둘 다 1870년대 상황이죠. 1870년대를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유진초이가 어릴 때예요. 딱 봐도 전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이 안 되겠죠. 자, 검은도를 불법 점령했다. 이건 1885년이에요. 갑신정변 있고 그 다음 해의 일입니다. 보빙사가 파견됐다. 이거는 조미수어 통상조약을 맺고 그 답례로 미국에 파견이 됐으니까 82년, 83년 그 상황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경부선 철도는 1905년에 개통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이 각 지역별 민족운동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신흥무관학교 나옵니다. 자, 시옷이 나왔어. 그러면은 시옷이 많은 서간도입니다.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다 서간도 지역에서의 일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일본 도쿄에서의 일이죠. 대조선 국민군단, 뭔가 이렇게 대조선 커. 그래서 저는 땅덩어리 큰데 미국 이렇게 외웠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입니다. 우리 한인 비행학교, 그 비행기가 뜨려면은 여기도 땅덩어리가 커야 돼. 그래서 미국이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기를 묻네요. 키워드 보시면 됩니다. 헌명 경찰통치 나왔어요. 태형 나왔습니다. 1910년대 상황이죠. 1910년대 주요 특징 뭐가 있죠? 이렇게 있죠. 추가로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도 다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번 국가총동원법, 뭔가를 다 총동원해, 이런 거는 전쟁 시기예요. 일제강점기 말입니다. 삼미 증식돼 1920년대죠. 황국신민서사를 강요했대. 강요하고 강제하고 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강점기 말 상황입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너가 범죄를 저지를 것만 같아 라고 예방적으로 구금하는 거, 선을 굉장히 많이 넘은 시기, 이것도 일제강점기 말입니다. 단체를 묻네요. 여기 보면은 어린이날이 나왔어요. 어린이날 하면은 4번 방정환이죠. 4번이 정답인데, 이 소년운동이 또 이 천도교라는 종교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천도교에 대해서 잠깐 보면, 천도교는 만세보를 발행했다. 그리고 개벽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아까 우리 백정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형평운동, 이것도 다 천도교와 관련 있는 활동들입니다.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우리 이거 영화 말모이의 배경이 됐죠. 조선어 학회입니다. 진단학보를 발행했다. 이건 진단학회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교육의 진심이었던 단체 신민회죠.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거는 그 서울 북촌에 있었던 여성단체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시기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대공황이 나왔어요. 우리 미국에서 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길렀다. 조선을 연료탱크처럼 썼다. 이때가 1930년대입니다. 우리 1930년대가 되면 우리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이 됐던 농촌운동이 조금 더 투쟁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나왔다. 이런 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1930년대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죠. 1번 근우회. 근우회는 우리 신간회 자매단체예요.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가 근우회입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거는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하고 관련이 있죠. 1920년대 초 상황입니다. 우리 원각사, 이거는 일제강점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서울 진공작전이 있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직전 상황입니다. 40번이에요. 사건을 묻는 문제네요. 보시면은 학생들끼리 광주에서 싸움이 났대요. 그리고 이거를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가장 대규모의 운동,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학생들의 운동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휴학을 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1번 순종의 인산인을 삼아서 일어났다. 이거는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2번 조선어학회가 해산됐다. 이거는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1940년대 상황입니다.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게 60만세 운동이고, 이 정우회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신간회가 설립이 되죠. 우리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정말 단골 표현이죠. 3.1운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시대 상황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속어법으로 가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징병제 실시 있었죠? 우리말 방송 검열 있었겠죠? 미스코시 백화점, 딱 봐도 일본 표현의 백화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5번 신여성 여권 신장, 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이 1번인데 아침 이슬, 이게 1971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노래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아침 이슬 노래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혀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단체를 묻네요. 이거는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고, 한인애국단을 말하는 단체죠. 한인애국단의 대표 활동,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1번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거, 이거 아까 교육의 진심이었던 신민회를 말하는 거죠. 8.1 강화회의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을 말하는 키워드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이것도 의열단입니다. 우리 의열단의 대장이 누구죠? 약산 김원봉이요. 김원봉입니다. 이것도 부대를 말하는 문제네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우한에서 성립됐대요. 대장이 김원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원래 의열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로 한 게 친일파 아니면 일제 주요 인원 암살, 폭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폭파를 해도 광복이 안 돼. 아, 이거 조금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산하 군사 조직으로 만든 게 조선의용대예요.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의 우한에서 창립이 되죠. 우한, 폐렴, 코로나
바로 그 우한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결성됐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1번 동북항일연군이 나왔어. 이거는 절대 정답이 되지 않는 표현. 왜? 김일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 나왔다.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3번 먼저 볼게요.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가 나왔어요. 우리 외우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입니다. 아, 정말 어려운 암기 파트죠. 청산리 전투가 나왔다. 이거는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우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1920년대 상황이에요. 우리 1920년대 무장 독립운동이 나오면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순서죠. 처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우리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과 그리고 김저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약이 바짝 올라.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저 위에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자유시에서 참변이 있었고 다시 간도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저 독립군 애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만주에 있던 궁궐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은 세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순서 봉오동, 천산리, 간도, 자유시, 미스야 협정 이 순서는 꼭 좀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운동을 묻네요. 우리 조선 사람, 조선의 것, 그리고 조선 물산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한다. 이 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죠. 이거는 조선 관세령이 폐지가 되면서 일본의 물건들이 막 조선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생긴 운동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조선노동 총동맹이다. 이거는 1920년대의 노동운동이죠. 보국만민, 제폭구민 이거는 아까 동학농민 운동의 구호였습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상권을 수호하자는 운동이죠. 1898년인데 대한제국이 1897년에 건국이 되죠. 그러고 나서 대한제국 설립 이후에 그 직후에 만들어져서 이름이 황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있고 바로 그 직후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도감을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제1은행권 화폐가 나왔어요. 이거는 화폐 정리 사업의 일환이었죠. 45번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이에요. 전쟁 시기니까 일제강점기 말 일본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시기 그래서 뭘 강제로 한다 다 정답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독립의군부가 결성이 됐다. 임병찬을 중심으로 독립의군부가 결성이 된 거는 1910년대죠. 미스야 협정 아까 언제였죠? 1920년대 상황입니다. 우리 대동단결 선언 이거는 1910년대인데 내가 어렵다 하면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됐다. 이거는 1923년, 1920년대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개최된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죠. 자, 이제 현대사 넘어왔어요. 광복 이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좌우 합작 운동이 나오네요. 이 광복 이후의 상황은 이 순서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순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순서죠. 자, 1945년 8월 15일 광복하고 그 해 같은 해 12월에 영국, 소련, 미국 3개국이 모여서 우리 한국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근데 이 삼국 외상회의 때 나온 키워드가 신탁통치가 있었죠. 이 신탁통치의 문제로 좌익하고 우익이 서로 나뉘어져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46년에는 이승만이 정읍에서 우리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러다 우리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일어난 게 좌우합작 운동이죠. 여운형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 일어난 운동이 좌우합작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1947년에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하고 이 모스크바 외상회의 때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결국 결렬이 돼요. 그러면서 여운형 선생님 암살당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국 결렬이 되면서 미국이 이거를 유엔한테 갖다 맡겨요. 너네가 좀 이거 한국의 문제를 해결을 해봐. 그랬더니 유엔이 그냥 한국에서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 선거를 하자. 같은 말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김구 선생님이 안돼 우리끼리만 총선거 하고 나면은 이거 진짜 끝이야. 이거 분단이야. 막아야 돼 라고 하면서 평양에 가시죠.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달 1948년 5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가 이루어지죠. 이 전체 흐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우합작 운동을 물으니까 정답은 나죠. 총선거가 실시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47번 볼게요. 여기서의 대표 키워드 제헌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농민한테 농지를 분배한대요. 우리 제헌헌법이
있던 시절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자마자 있었던 우리의 숙제 두 가지 이거였죠. 친일파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를 개혁해야 된다. 이 숙제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농지 개혁을 하나를 얘기를 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 이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으면 되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반민특위와 관련된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1번에 양원제 국회 내각 책임제가 나왔다.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거 4.19 혁명에 대한 결과물이죠.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한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승만 정부 때의 4.4.5의 개헌이죠. 긴급조치권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셌던 이 법 유신헌법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이죠. 자, 48번 민주화 운동이네요. 자,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민주화 운동 3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화 운동 4.19 혁명이 있죠. 1960년대 이승만 정부 때 발생을 했고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대표 키워드 학생 김주열이 죽었다. 그리고 4.19 혁명의 결과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가 잠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4.19 혁명이죠. 그 다음에 1980년이 되면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죠. 이때 광주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계엄에 반대한다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때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민군을 조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7년 전두환 정부 말에 일어났던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죠. 이 4월 13일에 전두환 정부가 나는 기존 헌법을 보호하겠다.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대통령 직접 뽑고 싶어 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박종철, 이한열 군을 살려내라.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이름들이 나와도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리고 이 6월 항쟁의 결과물이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 지금의 헌법이 이 결과물로 만들어졌죠. 자,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총을 들었대. 계엄이 나왔어요.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죠. 정답은 시민군을 조직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 1번 4.13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6월 민주항쟁을 말하는 거죠. 김주열이 나왔다. 이거는 4.19 혁명입니다. 직선제 개헌 6.29 민주화 선언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죠. 마지막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거는 4.19 혁명의 결과입니다. 자, 49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부를 묻는 문제네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왔어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의 상황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 이 시기죠. 우리 2번 교복 자율화가 있었다. 야간 통금이 해제됐다. 다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우리 3번 금융실명제가 있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칠레와 FTA를 맺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사실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이거는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고 비준을 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FTA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겠다. 이렇게 푸셔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5번 전국 민주노총이 창립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죠. 우리 마지막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쯤 나올 거예요.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가장 먼저 있었던 남북관계 박정희 정부 때 있었죠.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정위원회도 이때 설치가 되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만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이산가족이 만났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뭘 많이 했어요. 남북 고위급 회담했다. UN 동시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다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첫 정상회담이 일어나죠. 2000년 6월 15일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때 있죠. 14 정상회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에서 만나서 판문점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 3차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자, 문제 볼게요. 14 남북 정상선언이 나왔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죠. 판문점 선언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 시기를 묻는다. 나만 보자. 나 직전 상황만 고르자 하면은 5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1번 7.4 남북 공동성명 언제죠?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개성공업 지구 조성이 합의되었다. 합의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우리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뭘 많이 한 시기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이산가족이 처음 만났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50번까지 끝났어요. 화이팅 하시고 이번 시험 다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